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시민사회 특보 등을 지낸 박형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 가지 정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시민사회 특보를 한 적이 없고요. 네. 사회특보입니다. 사회특보. 시민사회 특보하고 사회특보는 완전히 다른. 알겠습니다. 사회특보로 것이고요. 정정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네네. 이 문건 그냥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건 선거 모의 문건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요. 그냥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문건 내용 보셨죠, 교수님? 예,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18대 총선에서 이 선거 지원을 받기는커녕 공천 탄압을 받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 당시 제 지역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경선 지역이었는데, 예. 경선 이틀 앞두고 경선 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선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당시 친박 중심의 공심위에서 경선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낙천시켰죠. 일부 보도에서 제가 마치 공천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 18대 총선이 아니라? 18대 총선입니다. 저는 19대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일로 제가 집권 세력이 이 경선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여권하고 완전히 거의 절연 상태에 있었는데 네.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요. 예. 그 이후로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 무슨 총선 지원을 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의문의 일패. 영문 없이. 그럼 100% 네네.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네. 또 그 문건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팀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공직자들 비리 감찰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감찰팀이라는 건 비리 감찰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이나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아온 인력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예. 그런 데서 자기 임무도 아닌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우선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도 그게 궁금한데요. 왜 만들었을까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청와대 행정관이 한 500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00명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팀이 민정동향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네. 그 얘기를 보고서로 써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보고서 쓰는 일이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청와대 행정관들의 동향 보고나 이 정보 보고들이 올라오죠. 예.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건의 내용은 교수님 이 문건의 내용은 동향 보고가 아니라 기획 보고 아닙니까? 행정관이 쓰는 내용이 네. 그런 어떤 동향 보고도 하지만 자기 아이디어도 거기 싣고 네. 재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행정관들이 쓴 그런 문건들을 아마 전부 공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부 치고 엄청난 파문 안 일어나는 정부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 가운데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좀 짧게 끊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잠깐요. 예.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가서 베껴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공식 문서로 이렇게 공개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공직비서관실 감찰팀에서 작성한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의아스러운 것은 네. 왜 자기 업무도 아닌 그런 일에 대한 이 보고서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팀이라는 건 그런 정무 파트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걸 했을까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수님의 행정관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만. 네, 감찰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행정관이죠. 누군가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행위 자체는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행정관이 그 아이디어 가운데는 위험하거나
사실 집행돼서는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걸르라고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네네. 네. 근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란 모르겠으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선거에 개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 직원이 그 직급이 뭐든지 간에 그 직원이 작성했다는 자체는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 그러면 네. 엄중한 거겠죠. 예.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 자체는 제가 전체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에 예를 들어서 그 출마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감찰팀의 한 직원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또는 요청사항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근데 그거를 옮겨 적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을 수 있어요. 집행 여부가 그 엄중함을 가르는 잣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소망 한마디에 피력을 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들이 계속 나오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보보고인지 집행된 문건인지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네.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네.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네.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을 가지고 책임을 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아, 지금 같은 내용의 반복이 돼 다시 한 번만 질문드리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이어도 그것이 지켜야 되는 정도와 그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 판단은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느냐 올바르지 않았느냐 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부적절하죠. 그럼 굉장히 부적절한. 자, 그러면 그 부적절한 네. 것을 가지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부적절한 그 아이디어가 문건화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청와대에서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 기록원으로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이명박 청와대의 기강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이 이야기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게 이제 2012년, 11년 말인가요? 제가 청와대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일했던 건 2009년과 2010년인데 네. 2011년 말에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문건을 받았을 때 처리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건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도 부적절하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네. 그건 틀림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부적절한 것은 그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다르죠. 좀 더 말씀드리지만 네. 이 청와대든 뭐 지금 국정원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 보고가 올라옵니다. 네. 그 정보 보고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런 정보 보고가 오면 설익은 것도 있고 이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도 있고 또 그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법 여부에 대해서 불법 잘못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네.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런 식의 이 문제가 있는 문건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사실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도 네.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생산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음흠. 생산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안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앞서서 네.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 예를 들어서 동향보고라든지 정보보고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 당선율을 문건의 성격을 지금 동향보고로 돼 있죠. 최대한 끌어올려라라고 하는 어떤 이 기획성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성격을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네. 그러면 교수님 다시 한번 교수님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확인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네. 시점이 2011년 아니겠습니까? 11년 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 그 근데 이듬해인 이 19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걸 겨냥을 해서 작성한 문건인데요. 그러면 네네. 그 교수님과 이 문건의 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전혀 지원받은 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저는 오히려 뭐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당시에 여권에 대해서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그 섭섭함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는 무슨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당시 그 공천심사위원회가 전행을 하는 데 대해서 네. 전혀 발언조차도 못하는 아시겠지만 2012년 대선 총선도 그 박근혜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사실상 권력의 중심이 그리로 넘어간 이후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네네. 교수님께서 청와대에 계셨던 해가 2009년과 2010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바로 이때 국정원에서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주도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제가 그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그 댓글 같은 경우에 네. 블랙리스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썰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어떤 경로로 작성이 됐는지 또 이 네.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좀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개 그거는 그 국정원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여튼 작성이 됐고 그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됐다면 그것도 그 잘못된 일이죠. 네. 또 댓글도 지금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 원래 이게 그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활동이 그 네.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의 경계를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결과대로 또 엄정한 재판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그런데 올라간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이 김규리 씨인데요, 배우. 김규리 씨 같은 네. 경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그 악플로 인해서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심적인 고통, 나아가서 연예 활동이 차단이 되면서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그 진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수사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건 그런데 누가 최종 그런 부분에 대해 네.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네. 그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바깥에서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그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다른 의제. 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이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네.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 일들이 네네. 기획사정이라고 하는 그 틀, 표적수사라는 그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문제가 될 삼는 것이죠. 잠깐만요. 기획사정이고 표적사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네.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박근혜 그 특검을 했던 특검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지검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지검 전체를 일색으로 채우고 지금 중앙지검이 5달 동안 하고 있는 일이 네. 박근혜 정부 수사와 이명박 정부 수사입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표출적인 사건에 대해서 과거 정권이라도 비위가 불법이 있었다면 네. 그 표출된 사건을 엄정하게 그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지금 적폐청산위를 그 일정한 정치적 성향,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구성을 하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폭로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걸 여론몰이를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또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네. 그 전체의 목표를 전직 대통령을 수사와 구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엄정한 수사라기보다는 일종의 기획된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볼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호 대표와 인터뷰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주장을 이재호 대표가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듭 여쭤보지는 않겠는데요. 그럼 총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뭐 100% 공감하고 아니고 이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 심정과 그리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네. 본인의 입장에서 발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국익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게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네. 그 나라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요. 해외 정상들과의 관계라든지, 네. 국가적인 외교를 하면서, 또는 국격을 세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인물로서 존재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어떤 인물을 뚜렷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그 수사를 진행한다면 네. 그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외국에서 평가하는 문제도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국가적으로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가질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지위로서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당시 또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 그것이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겠죠, 교수님? 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일 또는 의도와 관계없이 또는 어떤 국정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건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면 일단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책임을 지면서 자꾸 문건까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여론몰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건이 조작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문건을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만약에 이걸 문제를 삼으려면 아니 저는 지금 저는 포괄적인 의사표명에 한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책임을 진다는 제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안을 법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삼을 건가는 그거는 법치 원칙에 따라야지 여론에 따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마무리하는데 정치 공세로 따르는 것은 사법적 아니죠. 책임을 저는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문건이 던지고 있는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최소한의 유감의 표명이라도 국민 앞에 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니까요. 네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사태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네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바가 있다면 또 책임을 표명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거의 절연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요. 예. 그 이후로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 무슨 총선 지원을 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의문의 일패. 영문 없이. 그럼 100% 그런 100% 네네.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네. 또 그 문건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팀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공직자들 비리 감찰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감찰팀이라는 건 비리 감찰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이나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아온 인력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예. 그런 데서 자기 임무도 아닌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우선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도 그게 궁금한데요. 왜 만들었을까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청와대 행정관이 한 500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00명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팀이 민정동향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네. 그 얘기를 보고서로 써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보고서 쓰는 일이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청와대 행정관들의 동향 보고나
이 정보 보고들이 올라오죠. 예.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건의 내용은 교수님 이 문건의 내용은 동향 보고가 아니라 기획 보고 아닙니까? 그 행정관이 쓰는 내용이 네. 그런 어떤 동향 보고도 하지만 자기 아이디어도 거기 싣고 네. 뭐 제언도 하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행정관들이 쓴 그런 문건들을 아마 전부 공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부 치고 엄청난 파문은 안 일어나는 정부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근데 그 좀 가운데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좀 짧게 끊어서 네네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잠깐요. 예. 그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가서 베껴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공식 문서로 이렇게 공개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공직비서관실 감찰팀에서 작성한 걸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의아스러운 것은 네. 왜 자기 업무도 아닌 그런 일에 대한 이 보고서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팀이라는 건 그런 정무 파트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걸 했을까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자, 공직기강 네. 비서관실에서 그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교수님의 행정관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만. 네, 감찰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누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들이 계속 나오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보보고인지 집행된 문건인지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네.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네.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네.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을 가지고 책임을 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지금 같은 내용의 반복이 다시 한 번만 질문드리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그것이 지켜야 되는 정도와 그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 판단은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느냐 올바르지 않았느냐 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부적절하죠. 그럼 굉장히 부적절한. 자, 그러면 그 부적절한 네. 것을 가지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네. 부적절한 그 아이디어가 문건화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청와대에서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이명박 청와대의 기강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이 이야기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게 이제 2012년, 11년 말인가요? 제가 청와대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일했던 건 2009년과 2010년인데 네. 2011년 말에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문건을 받았을 때 처리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건을 공직기강 비서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시민사회 특보 등을 지낸 박형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 가지 정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시민사회 특보를 한 적이 없고요. 네. 사회 특보입니다. 사회 시민사회 특보. 특보하고 사회 특보는 완전히 다른. 알겠습니다. 사회 특보로 것이고요. 정정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네네. 이 문건 그냥 그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건 선거 모의 문건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요. 그냥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문건 내용 보셨죠, 교수님? 예,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18대 총선에서 이 선거 지원을 받기는커녕 공천 탄압을 받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 당시 제 지역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경선 지역이었는데, 예. 경선 이틀 앞두고 경선 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선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당시 친박 중심의 공심위에서 경선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낙천시켰죠. 일부 보도에서 제가 마치 공천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 18대 총선이 아니라. 18대 총선입니다. 저는 19대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일로 제가 집권 세력이 이 경선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여권하고 완전히 이런 행정관이죠. 그 누군가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행위 자체는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정관이 그 아이디어 가운데는 위험하거나
사실 집행돼서는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걸르라고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네네. 네. 근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란 모르겠으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물론. 선거에 개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 직원이 그 직급이 뭐든지 간에 그 직원이 작성했다는 자체는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 그러면 네. 엄중한 거겠죠. 예.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 자체는 제가 전체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에 예를 들어서 그 출마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감찰팀의 한 직원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또는 요청사항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근데 그거를 옮겨 적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을 수 있어요. 집행 여부가 그 엄중함을 가르는 잣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소망 한마디에 피력을 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